약사 또 의사, 한의사가 모였으니까 각각 서로를 바라보는 시각. 그래서 그 약사가 바라보는 한의사, 또 의사가 바라보는 한의사. 요런 얘기를 좀 주제로 좀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어려운 얘기죠. 네, 어려운 얘기기도 하고. 또 이제 시청자분들이 또 궁금해 하실 것 같기도 하거든요. 아무튼, 이선민 선생님이 먼저. 제가. 네. 사실은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재미있게 얘기를 했지만 어쩌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중요한 얘기고 또 조심스러워서 못하는 얘기이기도 해요. 이거는 솔직히 제 개인적인 순수한 개인적인 얘기라고 좀 판단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한의학을 굉장히 존중하는 쪽의 의사에 속해요. 왜냐면 이거는 학문이고 전 개인적으로 한의학은 철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단지 이게 철학이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저희는 교과서를 열심히 공부하고 교과서에 입각한 진료를 하는 것만 갖고도 중간을 갈 수 있거든요. 근데 한의사분들은 보면 격차가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렇죠.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런 격차가 심하다는 게 저희 같은 의사들이 볼 때는 좀 헷갈리는 부분이기도 해요. 정말 환자를 체질로 나눠서 명의로 보시는 선생님이 있는 반면에 도대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끌려가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난감함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한의사 직역은 역시 뭐라고 할까요? 전 이렇게 하고 싶어요. 제가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프리하게 풀어진다면 병원에서 기본적인 모든 진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만성적으로 더 이상 해드릴 게 없을 때가 있어요. 그건 꼭 암 환자분이 아니더라도 관절염도 그럴 수 있고 그렇죠. 어떤 최종 단계에 왔을 때 우리 선에서는 어려우니 체질과 한약재 또 생약재를 활용한 치료들도 얼마든지 추가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우리 한의사 선생님 제가 뭐 예를 들면 형님한테 환자를 보내서 형님이 그 부분을 해결해 주시고 형님이 하다가 그렇죠. 어렵다고 생각도 수술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면 다시 또 수술을 할 수 있는 정형외과 병원으로 옮겨서 그렇죠. 수술을 하는 이런 유기적인 과정이 이루어지면 굉장히 다양하고 품격 있는 진료가 될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반대로 얘기하면 한의사 선생님들도 뭐 지금 현대의료기기를 활용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반대예요. 한의학이 갖고 있는 본류의 깊은 철학적 개념을 어쩌면 정량화시켜버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저는 예를 들어서 제가 아는 우리 배한호 형님이나 또 얼마 전 출연하신 이경희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저는 굉장히 존경하거든요. 이분들은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도 참고로 제가 진료를 하다가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고견을 물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혹시 한의학적으로는. 그래서 그 안에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는 경우가 꽤 많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서로의 직역을 존중한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한의사 입장에서는 말씀하신 지적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한의사가 6년 한의학 공부만 하고 나와서 한의원을 하기에는 사실은 역사가 되게 깊어서 그 전에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했던 수학, 물리, 화학, 생물 이런 게 한의대 들어오면 사실은 그것 가지고 한의학을 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한문을 알아야 되고 백한문이라고 하는 또 중국어도 해야 이게 원서를 읽을 수가 있고 그래서 용어에 대한 정리가 돼야 되는데 그것만 하기에도 시간이 이렇게 많이 걸리는데 6년이 다 지나가 버리죠. 게다가 교육과정 중에 어쩔 수 없이 약학도 공부해야 되니까 약학, 약용식물학, 의학적인 기초도 있는데 들어오는 건 많고 이해는 안 되고 뭐 이제 이런 과정들을 거치고 바로 이제 임상 6년만 졸업해서 한의사의 90%가 바로 한의원을 개업하게 되는 경우니까 너무 현대적으로 필요한 아주 고농도 지식이 축적이 안 된 상태에서 배출되신 분들한테 굉장히 낮은 단계 진료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근데 이제 다행히 이제 그 수리민 제도가 또 있으니까 뭐 그렇게 4년 또 이렇게 있고 나오신 분들은 조금 덜하긴 한데 그런 편차가 존재하는 건 저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렇지만 그 안에서 이제 정체성을 가지고 10년, 20년 농익계에서 본인만의 어떤 그 학파만의 어떤 노하우를 가지신 분들은 또 이제 현대의학에서 또 미처 발견하지 못하거나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것을 또 채워나가시는 분들도 또 실제로 계시니까 이제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단점을 극복하고 장점을 늘리라는 그런 지적은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조금 문제가 좀 생각이 다른 게 아까 말씀하셨던 한의학은 뭔가 철학적인 부분이 있어야 되고 뭐 그런 부분 말씀하시지만 환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내 건강을 그렇죠. 거기에 맡기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어떻게 보면 이제 한의학이 풀어야 될 과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왜냐면 그게 점점 저는 한의학이 조금 어려워지고 있는 이 이유도 어떻게 보면 그게 거꾸로 철학을 고집하고 과학을 놓치고 있는 측면에서 사람들은 점점점 현대화되고 과학화되고 눈에 보이는 걸 원하는데
점점 이 한의학이라는 것 자체가 근본 자체가 뭔가 보이지 않는 뭐 기의 흐름이라던가 그렇죠. 뭐 아래서 올라오고 뭐 그렇죠. 보이지 않는 거에서 뭔가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점점 요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일반적인 큰 있는 거죠. 흐름과 약간 벗어나 맞아요. 있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 한의학이라는 이 분야가 풀어야 되는 숙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렇죠. 드는 것 같아요. 실제로 한의원을 해보면 저번에도 환자분 한 분이 따님을 데리고 왔는데요. 따님 데리고 오셔가지고 다짜고짜 안아서 어디가 불편하셔서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따님은 가만히 있는데 어머니가 하는 말씀이 얼굴 보면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한의학에 대한 그런 어떤 무당 같은 이미지, 약간 관상 같은 이미지, 물론 뭐 그런 것들도 한의학의 범주 속에 사실은 들어갑니다만 어떤 의미에서 동양철학 고수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약간 세국 정책 같은 맞아요. 측면에서 맞아요. 고립되고 이런 맞아요. 측면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맞아요. 저는 동의합니다. 저는 또 선생님 아까 뭐 저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하셨지만 전 그래도 한의학은 한의학만이 갖고 있는 그 철학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걸 잃는 순간에 자꾸 그러니까 의료와 한의학과 의학이 자꾸 비슷해져 가려고 하는 순간 오히려 결국은 그 경계에서는 불붙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러니까 의사들이 하지 못하는 부분에서의 부분들을 만들어가야 되는 것이 더 맞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도 들고 유전자 검사 같은 것들이 아마 한의사 선생님들한테는 굉장히 큰 어떤 그런 다시 도약하는 힘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저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뭐 이 학생님 말씀하셨지만 확실히 이제 한의사들이 소비자인 환자들로부터 약간은 그 무당 비슷한 그런 요구를 받기도 하고 또 학문적 자체가 동양 철학에 편중되다 보니까 또 너무 그렇게만 또 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계시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추가적으로 뭐 따끔한 충고 또 약사분 입장에서 일반적인 필드에 대한 어떤 그런 좀 제3자 입장에서 한의사를 보는 제3자 입장에서 보는 그런 거에서 또 뭐 추가적으로 해주실 말씀 제 개인적인 느낌을 보더라도 제가 한의원에 가면 바라는 게 어떻게 보면 두 가지가 다 있는 것 같아요. 정말 현대적으로 내 질병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어내고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주는 거 하나. 근데 또 하나는 뭔가 병원이랑은 뭔가 다른 게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아까 말씀하셨던 무당도 결국은 말씀하셨지만 뭔가 그런 부분도 이 한국 사람 안에서 뭔가 존재한다는 거야. 그렇죠. 한의사에 대한 인식으로. 샤머니즘 같은. 그렇죠. 샤머니즘의 연장성을 그렇죠. 의료적으로도 맞아요, 보고 싶군요. 맞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 직접 검사를 하고 정량적인 수치를 보기 위해서 병원에 가면 이제 한의원을 갈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병원에서 말해주지 않는 아까도 계속 말씀하셨지만 뭔가 병원에서 밝히지 못한 뭔가 있잖아요. 뭐 기라는 게 그렇죠. 뭔가 있잖아요. 뭔지 모르겠지만 보이진 않지만 뭐 예를 들면 뭐 누구는 기가 내려가 있어 올려줘야 되고 뭐 이런 말씀 하시는데 사실 그런 부분에 두 가지 걸 다 가지고 있다는 거를 그러니까 다 쉽지는 않은 것 같긴 하지만 또 이중적으로 우리도 그걸 또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 균형 있게 잘 가지고 갈 수 있다면 참 한의학이 다시 한번 부흥이 되지 않는 그게 핵심이죠. 말씀하신 것처럼 정량적으로 과학적이고 논리적이고 지금 나오는 혈액 검사 결과도 한의사들이 또 리딩하고 설명할 수도 있어야 되고 동시에 한의학적인 약간 샤머니즘적인 동양 철학적인 이런 것들을 저는 참고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얘기가 뭐냐면 제 친한 친구가 어느 한의원에 갔는데 자기는 태음인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또 다른 한의원 같은 자기는 소양인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한의원 같은 소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르겠어요. 이게 뭐 어떤 뭐 물론 근거가 있겠죠. 한의사 선생님들께서 우리 판단하신 근거가 있겠지만 뭔가 이런 부분 자체가 또 어떻게 불신을 일으키죠. 당연히. 뭐, 왜냐면 그거에 근거해서 뭔가 약이 처방이 됐을 거고 그렇죠. 뭔가 됐을 텐데 그렇게 좀 다르다는 것도 되게 신기하기도 하면서 그럴듯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렇게 보게 되면 궁금해요, 전부 사실은. 잘못된 처방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소민이라고 봤으면 이 한의원은 소민 처방을 했을 텐데 그러니까. 저 한의원이 소양인이면 소양인 처방을 한 거고 태음인이면 태음인 처방을 한 거면은 셋 중에 둘은 무조건 이제 오류가 난 거고 오진이 되는 거니까 사실은 우리 시각에서 일반적인 시각에서 보게 되면 큰 문제죠. 맞아요. 근데 한의사분들이 큰 문제로 아니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한의학이 약간 멸문으로 가게 되는 어떤 맞아요. 동기부여가 되는 게 아닌가. 그건 되게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오늘 또 이렇게 사실 의사, 약사, 한의사가 모여서 방송하기가 힘든데 두 분 시간을 어렵지만 이렇게 늦게까지 내주셔서 또 두 분에게 감사를 드리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한테도 또 유익한 방송이 되셨으면 합니다. 끝으로 뭐 인사말 연상 약사님 한번 주시죠.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친한 원장님들인데 이렇게 자기의 직능에 대해서 얘기할 기회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좀 서로의 의견을 들을 수도 있고 되게 좀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뭐 얘기를 좀 많이 한 것 같아서 조회수 500회 넘어가면 다시 돌아옵니다. 아무튼 모시기 힘든 두 분 오늘 아까 말씀드리지만 다시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구독자분들께 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